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분석해드리겠는데요. 북한 그리고 중국 때문에 스트레스 많으시죠? 그런데 북한이 왜 저렇게 못 살게 됐을까요? 왜 저렇게 힘들게 됐을까요? 바로 장기 독재, 그것도 세습 독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방법을 찾던 중에 저렇게 폐쇄 또는 왜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굉장한 부를 쌓았죠. 그런데 장기 독재를 하고 싶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역사가 증명하듯이 그 북한과 같은 그런 수레바퀴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장기 독재를 위해서 현대판 대약진 운동을 시작합니다. 중국이. 자, 이제 중화 제국 몰락의 신호탄인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 지금 중국에게 진행되고 있고 또 중국에서 어떤 사인이 나오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내려 꽂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중국이 지금 확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딱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가 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인류 최악의 비극이죠. 바로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입니다. 이 대약진 운동은 1958년에서 1962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인데, 마오쩌둥의 공부론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공산주의 실험입니다. 2,500만 명이 굶어 죽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을 빚어내었으며, 마오쩌둥은 이로 인해서 추락한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홍위병을 내세워 문화 대혁명을 자행했고, 또 그로 인해서 최대 2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대약진 운동 1958년에서 6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이 소련과 달리 소련은 근로자 중심의 공산 사회, 이 중국은 농민 중심의 공산 사회를 주창을 했죠. 그러면서 마오쩌둥은 원시 공산 사회를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 테스트의 결말은 정말 비극이었죠. 그런데 이 마오쩌둥이 얼마나 황당한 정책을 시행을 했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철소가 있어요. 제철소에서 쇠를 공급합니다. 여러 곳에 쇠를 공급해서 그 쇠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또 그것이 또 사회로 또 뻗어나갑니다. 자, 그런데 저 제철소라는 재벌이 생겼네. 제철소라는 자본가가 생겼네. 자, 그래서 뭔가 큰 기업이 나타나면 이건 자본가가 나오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원시 농경 사회처럼 그냥 마을마다 대장간 같은 제철소 만들고 뭐 그렇게 조금 하게 그렇게 하면 된다. 왜? 큰 거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규모의 경제를 완전히 무시한 이런 원시 농경 사회를 주창을 한 거죠. 이를테면. 그러다가 정말 뭐 황당한 이야기인데, 참새를 보고 저새 참 몹쓸 새다, 나쁜 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마오쩌둥을 추앙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새를 다 때려잡아 버렸어요. 참새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창궐하죠. 참새가 벌레를 잡아먹고 사는데 그 벌레의 천적인 참새가 사라지니까 벌레가 그냥 어마무시하게 그냥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벌레가 늘어나니까 농작물의 곡식이 그냥 벌레들이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연은 생태계가 이렇게 아주 선순환돼야 되는데 참새가 벌레를 잡아먹고 벌레의 수량이 조절되면서 곡식이 생장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정말 황당하게 국가를 경영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이 흉년이 들고 해서 2,5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고, 그래서 실각했습니다. 실각하고 나서 다시 자신을 재기시키기 위해서 홍위병을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을 세뇌시켜서 그 어린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까지 때려 죽이는 이런 상황까지 나오게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해서 토탈 4,500만 명 이상을 죽게 만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마오쩌둥인데, 중국은 신격화되어 있죠. 신격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오쩌둥을 비판을 한 연예인이 중국의 우마오당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SNS를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나왔죠. 뭐 저는 공격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오쩌둥이 보시다시피 공부론,
모두 잘 살자라는 공부론을 주창했는데 결국 모두 쫄딱 망하는 사회를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이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중국을 수십 년 뒤로 후퇴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부론이 21세기에 나옵니다. 공동부유. 이 8월에 베이다이어 회의 직후에 공동부유를 시진핑이 주창을 했습니다. 제2의 마오의 길을 선언을 했죠. 자, 그래서 중국 관영 매체 공동사설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느끼는 것처럼 현재 엄중한 변혁이 진행되고 있다. 변혁이 뭡니까? 변화와 혁신 아닙니까? 지금까지 중국을 고속 성장으로 이끌어왔던 이 경제 체제를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경제 체제를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바꾼다 이겁니다. 어떻게? 공동부유 모두 잘 사는 길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 될까요? 마오쩌둥은 왜 실패를 했을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큰 대기업들, 그 중에서도 빅테크들을 때려잡기 시작을 하죠. 9월 5일 매일경제가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 규제 당국이 알리바바, 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유 기업들이 이들 빅테크 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국이 반독점과 데이터 보안 등을 명분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동시에 우회적 지분 투자를 통해 기업 통제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지난달에는 중국 정부가 4월 국유 기업 등 3개 기업을 통해 바이트댄스의 중국 내 핵심 법인 지분 1%를 매입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는 이 투자를 통해 이사회 의석도 확보했다. 같이 잘 살자라는 구호 속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사회에 더 기여해야 한다는 부의 재분배가 담겼다. 이를 실행할 자원을 빅테크 등 자국 기업이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공동부유를 발표한 이후에 73개 이상의 회사 실적 보고서에 공동부유가 언급되었다. 기부 릴레이도 이어졌다. 자, 이거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국민연금 같은 이런 국영 기업을 동원해서 이 회사에, 일반 민영 회사에 사적 기업의 감사를 파견하고 해서 기업을 통제하고 경영에 간섭하는 이런 게 이 문재인 정권에서 처음으로 지금 시행되고 자행되고 있는 일이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국유기업을 통해서 민간기업의 지금 경영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민간기업의 통제권을 높이고 또 노조를 만듭니다. 그 노조는 우리하고는 다르죠. 저기는 공산당이 통제하는 노조니까.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서 또 기업을 또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계속 높이죠. 이러다 보니까 무려 73개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공동부유, 시주석님이 주창하신 공동부유 여기에 부응해야지 라는 이런 실적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불과 며칠 안 되어서 무서운 관치 경제가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관치 경제의 끝은 뭐 당연하죠.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의 재분배, 즉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내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중국의 부동산 투기 그리고 부동산 값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통제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흡사해요. 보장성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이재명이가 하는 기본주택 바로 그겁니다. 보겠습니다. 제14차 5개년 경제계획기간 보장성 임대주택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주택보장체계를 한층 더 개선하겠다. 또 주택부는 대규모 철거, 증축, 이주를 엄격히 통제할 것이며 도시개발은 부동산 기업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고 영리보다 공익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도시 임대료 상승률은 연간 5% 이하로 통제할 것이며 부동산 업계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연간 5% 이하로 이 임대료 상승을 단속하겠다. 이거 뭐 우리나라 부동산 3법하고 좀 비슷하죠. 하여튼 뭐 희한하게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 말은 우리나라하고 협의를 좀 했던지 사전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 정책 완전 망하고 있는데 이거 보고 좋다고 따라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이 같던지 즉 다 같이 망하자.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을 없애버리자. 왜? 잘 살면 딴 생각이 나니까 잘 사는 사람을 없애버리자 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은 공통으로 자기네들끼리 디스커션 좀 했던지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는 민영기업 니들이 부동산 하지 마. 전부 이제 국유기업에서 이제 부동산 설계하고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황당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돈 벌 사람을 돈을 못 벌게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사교육 시장에 또 철퇴를 내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또 똑똑한 사람이 못 나오게끔 만들어서 교육의 질의 하향화를 만들어버리겠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전교조가 들어와서 또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공부 안 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 안 하는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립학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경영자들의 어떤 그 방침에 의해서 열심히 공부시키니까 사립학교들은 성적이 또 좋아요, 대부분. 여러분들 주변에 사립학교 치고 그 지역에서 성적 나쁜 학교 딱히 볼 수 있습니까? 대부분 사립학교 성적 좋아요. 저도 사립고등학교 나왔는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당시 부산 지역에서 최상위권이었어요, 성적이. 평준한데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에서 최상위권 학교들은 대부분 사립학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양산에서도 최상위권 학교는 사립학교예요. 왜? 이사장의 경영방침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키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공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자꾸 못 시키도록 만들죠. 야간 자율학습 하지 마. 보충 수업 하지 마. 계속 만들죠. 시험도 치지 마. 이렇게 만들죠. 자, 그런데 그게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사교육과의 전쟁 속에 사교육 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27년 역사를 자랑한 중국 중견 사교육 업체도 결국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다. 앞으로 더 많은 중소업체의 줄도산이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올 들어 사교육과의 전쟁을 외친 중국 정부가 초, 중, 고 학생의 학업 부담과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두 가지를 줄인다는 이른바 샹젠 정책을 내놓으면서 사업은 내리막을 걸었다. 중국 기업정보업체 텐연차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1일까지 등록이 말소된 전국 사교육 업체만 16만 개다. 7월 들어 현재까지 법원이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제 집행 건수는 1250건에 달했다. 장샤오룡 선두커지 연구원 원장은 사교육 업체 줄도산이 시작됐다 라며 엄격한 규제 속에 현금 흐름이 부족한 기업들의 생존 여지는 거의 없다라고 진단했다. 자, 사교육 시장도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 중에 하나죠. 그걸 지금 말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덜 나오게 만듭니다. 계속 이 지적 수준의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왜? 똑똑하면 반기를 드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들보다 더 권력이 있고 더 응집된 세력을 가지는 그런 세력이 어디냐 보니까 문화계다. 아이돌, 팬덤이다. 팬클럽들이다. 이거 이제 때리잡아야 되겠다 해서 이거 때리잡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중국에서 아이돌들 때려잡는 거, 또 기획사들 때려잡는 거 말씀드리고 있죠. 그게 이겁니다. 8월 31일 중국 국무원 문화여유부,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죠. 여기에서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첫째, 화장한 남성 연예인의 미디어 출연 금지한다. 저도 방송 출연하면 다 화장하거든요. 그런데 방송 출연해 남자들 화장하지 마라 이겁니다. 야, 우리 종편 앞으로 화장 안 하는 그런 평론가들 많이 나오겠는데 큰일 났네요. 왜? 우리 한국은 다 중국 따라 하니까. 자, 업계 종사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학습한다. 그래서 이 기획사 이런 데 전부 다 가수들에게, 연예인들에게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가르쳐라 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비사회주의적 행위 적발 연예인에 대한 플랫폼 제공 금지하라.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에 철저한 이런 연예인들만 이제 미디어에 노출되게끔 하라 이거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사업 종사자 세무조사 강화하고 중징벌하라. 그래서 이 말에 따르지 않으면 니들 회사 전부 줄도산이야 라는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예인 인기 차트의 오디션 프로그램 폐지를 하라. 인기 차트를 자꾸 서열화하는 거 이거 하니까 공동부유 다 같이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공동인기죠, 공동인기. 그런데 왜 서열을 만드냐 이거야. 그래서 인기 차트 만들지 마.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가요 톱10처럼 1등 무슨 노래, 2등 무슨 노래 하는 거 이거 하지 마라 이겁니다. 빌보드 핫 100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 폐지하라. 미스터 트롯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겁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시청자 유료 투표 참가 금지하라. 우리가 미스터 트롯하고 미스 트롯 이런 거 할 때 저도 유료 문자 50원 해가지고 막 다 보내고 했는데 영탁 찍고 다 했어요. 이거 하지 마라 이겁니다. 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팬이 돼서 결집이 되니까. 그래서 연예인 위한 모금 활동 팬클럽 강제 상한다. 그런데 우리 BTS 지민 생일 축하하느라고 불과 몇 시간 만에 4억 원 이상 모으고 그로부터 수십억 원 모아서 제주항공의 비행기 한 대를 그냥 완전히 지민 얼굴로 도배를 해버렸죠. 연예인 관련 상품 선정 금지하라.
그래서 연예인 굿즈 만들지 마라 이거죠. 왜? 그거로 자꾸 신격화되니까. 상징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니까. 팬클럽 간의 온라인 다툼 금지하라. 적발시 처벌한다. 우리 오빠가 좋아, 니네 오빠가 좋아 이거 하지 마라 이거죠. 왜? 시진핑만 최고야 되니까. 우리 오빠가 좋아야 어딨어. 우리 오빠가 최고야 안 되지. 무조건 시진핑만 최고인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연예인 팬클럽 그래서 니들 나빠. 강력 단속이야. 그리고 연예인 팬클럽에게 함부로 뭐 연예인들이 우리 오빠가 최고야 이런 말 적는 걸 삭제하지 않는 그런 인터넷 플랫폼들 니들 처벌이야. 이렇게 지금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놀라운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진핑식 공산주의로 회귀합니다. 일제히 하강하는 경제지표인데요. 참 이 반가운 소식이죠. 중국 경제지표가 아주 관치 경제 그리고 왜곡된 통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합니다. 그 말은 뭐냐? 왜곡을 통해서도 도저히 방어가 안 되는 수준으로 내려받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국민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시작에 불과했다. 사교육 시장과 부동산 투자 규제에 착수한 중국 정부가 아이돌 산업까지 통제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시장 불투명성이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 물류 대란, 원자재 상승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 피크아웃, 즉 경기 정점 후의 하강 우려가 확산 중이다. 글로벌 투자은행도 일제히 중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 탓에 글로벌 투자은행은 중국의 지난달 연간 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우려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8.6%에서 8.2%, JP모건은 9.1에서 8.7%, 모건 스탠리는 8.7에서 8.2% 등으로 전망치를 낮추었다.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도 하락 중이다. 산업 생산은 6월 8.3%에서 7월 6.4%로 소매 판매는 12.1%에서 8.5%로 고정 투자는 12.6%에서 10.3%로 주춤하면서 모두 당초 전망치보다 1에서 2.4%포인트 낮아졌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을 시행한 지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 한두 달 만에 완전히 이렇게 경기에 확 반영이 되어서 1, 2% 내려 꽂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통계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조작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이거죠. 그러면서 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째버린 이런 상황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외국 자본의 중국 이탈도 가속화되는 추세다. 골드만삭스 통계를 보면 중국 인터넷 대기업의 시총은 마윈 사태 이후 3조 달러 이상 증발한 것으로 나온다. 최근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중국 경제의 방향 전환임을 직감케 한다. 효율과 성장을 중시하는 단계에서 앞으로는 국가가 규제를 더 많이 하는 단계로 들어선 게 분명하다. 마치 계획경제 시대로 되돌아가는 듯하다. 외국 자본이 중국을 빠져나가자 당국은 임기응변식으로 민영기업 규제를 더 강화하는 악수를 두고 있다. 민영기업의 살을 떼서 국유기업에 붙이려는 중국 당국에 대해 조지 소로스도 시진핑은 시장경제를 잘 모른다 라는 말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는 중국 당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들린다 라고 9월 6일 날 매일경제가 보도를 했어요. 시총 이제 마윈 때려잡고 하니까 야 쟤들은 국가가 기업이 마음에 안 들면 저런 식으로 저 세계 최대의 분야 최대의 기업도 때려잡아버리구나. 그러면 내가 중국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시장에 맡겨놓으면 나의 시장 예측 가능성 이걸 두고 저 기업은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난 예상되기 때문에 내 눈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난 여기에 투자를 해야지 라고 해서 이 회사의 주식을 얼마 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보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간에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너는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알리바바 때려잡아 버리니까 투자를 하는데 예측이 이 시장을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진핑의 마음에 달렸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나의 감각대로 투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진핑이 때려잡냐 안 때려잡냐 이건 시진핑만이 아니까. 그러면은 중국 당국 그들이 자신들이 핸들링하고 자신들끼리 이너서클 이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겠죠. 언제 누구를 때려잡을지 누구를 도와줄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일반 투자자들은 여기에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 3조 달러 이상 증발했다. 우리 돈으로 3,500조 원.
사라졌다 이겁니다. 무지막지한 3,500조 원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외국 자본 빠져나가니까 큰일 났구나 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민영기업 규제를 더 강화, 즉 민영기업의 돈을 뺏어서 나눠준다 이겁니다. 자, 그럼 민영기업 여기서 사업할만 나겠습니까? 안 나죠. 본사 옮기죠.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도 야,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민 가야 되겠다. 미국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회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으시죠. 그래서 똑같은 것이죠, 여기도. 그러다가 말하다가 진짜로 실행한 사람 나오는 것이죠. 그게 한둘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베이징대 교수의 목숨을 건 비판입니다. 공동 빈곤 될 것이다 라고 완전히 그냥 돌직구를 날려버렸는데, 중국 최고의 대학이죠.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 장 웨이밍 교수가 경제 50인 논단에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부에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뭐라고 했냐? 시장의 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정부 개입에 자주 의존하면 공동 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업가들이 부를 창출할 동기가 없다면 정부가 빈곤층에 줄 돈이 없어져 상류가 말라버린 강처럼 될 것이다. 계획경제는 빈곤층에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빈곤층이 생겼다. 시장지향적 개혁을 앞당기는 것만이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너무나 지극히 맞는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상적인 시각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뭐 그냥 고등학교만 나와도 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기업을 이렇게 때려잡으면 기업에게 돈을 더 많이 내라. 그리고 니들이 4억 이상, 뭐 이거 한국 이야기입니다만은 4억 이상 재산 가지는 건 불합리하니까 다 국고로 돈 바쳐 라고 하는 어이없는 작자가 여당에 있죠. 그러면 내가 4억 이상 돈 벌 필요가 없어. 뭐하러 내가 4억 이상 벌어?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낙수 효과로 인해서 쫙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 회장이 자기가 좋아하는 명품 사고, 자기가 좋아하는 명품 자동차 사고, 또 백화점 가서 쇼핑 어마어마하게 하고, 또 아주 고급 음식점 가서 또 아주 비싼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음식 먹고, 이렇게 하면 또 그 고급 음식점 사장님은 또 그걸 들고 삼겹살집에 가서 삼겹살 먹고, 그렇게 해서 소득이 창출됐으니까 그 삼겹살 사장님은 또 그걸 가지고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잔 하고, 이렇게 돼서 낙수 효과가 있어서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는데, 그 상류를 말라버리면 중류 마르고 하류 물 요만큼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같이 못 사는 사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이거 하고 있죠. 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데 중국 경제학자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것이죠. 중국은 지금 완전히 독재, 전체주의 국가니까. 그랬는데 놀랍게도 9월 4일 날 이걸 올렸더니 9월 4일 즉시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완전히 온라인에서 이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외국 언론에 박제가 됐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무시무시한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 좋아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자, 그래서 사욕을 위해서 내가 신이 되어야 되겠다. 마오쩌둥이 4,500만 명을 죽였든지 말든지 아직도 중국에서 마오쩌둥 우리 마오 이러고 있으니 나도 신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마오처럼 오랫동안 집권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시진핑의 욕망으로 인해서 중국 15억 인민들은 아주 불행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한 사람의, 또 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를 애워싸고 있는 그 이너서클에 있는 그 사람들의 커다란 이익을 위해서 중국 10억 제국의 몰락은 시작되었다. 그 제국의 몰락에 우리 대한민국이 같이 타서 같이 몰락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는 정말 건전하게 계속 튼튼한 나라로 발전해 나갈 것이냐, 우리 선택에 달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회복해야 됩니다. 관치경제 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내부 총질하는 자들, 인터넷에서 댓글로, 그런 자들이 진정 우리의 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